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와 선물 거래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꼭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만 오시면 손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구성입니다. 코인을 처음 잡는 분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거래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처음엔 현물과 선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현물은 코인을 사서 들고 가는 느낌이고 선물은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라 롱과 숏이 열립니다. 오늘은 선물 기준으로 설명을 엮어드리겠습니다. 거래창을 열면 제일 먼저 시장가와 지정가가 보일 겁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초보는 지정가로 호흡을 맞추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은 포지션 크기입니다. 손가락이 커지면 계좌가 줄어듭니다. 수량을 정할 때는 한 번 틀려도 살아남는 크기로 잡고 레버리지는 낮은 배수부터 몸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3가지입니다. 가격의 흐름, 고점과 저점,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캔들이 흔들려도 추세가 살아있으면 방향이 보이고 거래량이 붙으면 힘이 실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과 익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절선을 먼저 정해두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익절도 마찬가지로 목표 구간을 찍어두면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사례를 방법의 관점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한 방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짧은 파동에서 반복을 돌리고 진입과 정리를 기계처럼 했다는 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과장된 숫자보다 남는 게 훨씬 많습니다. 셋째는 단타에서 피처럼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넷째는 AI를 도구처럼 붙여서 매일 하루 50만 원을 목표로 삼는 단타 루틴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으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AI는 마법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뉴스 요약, 일정한 조건의 차트 체크, 변동성 큰 코인 후보 추리기, 매매 일지 정리까지 맡기면 사람이 할 일은 결정으로 정리됩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돈으로 거래를 경험해보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자금은 실습용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가볍게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냉정하게 규칙을 지키는 연습에 쓰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핵심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에 모아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 받는 가입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고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전으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입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고 짧은 구간에서 타이밍이 맞으면 수익이 커지는 구조라서 작은 돈으로도 몇백만 원 단위의 결과를 노려볼 여지는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왜 굳이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머리 아픈 말 빼고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보입니다. 똑같이 10년 전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정도 오른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던 셈이고 2026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다른 자산과는 결이 다른 수익률이 등장합니다.
이 비교만 봐도 결론이 느껴지실 겁니다. 정보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시대라서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베팅해 수익을 노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 하락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이슈도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제도와 시점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체감하는 구간을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보통 없고 해외 거래소에는 있는 기능인데 보유한 돈보다 크게 포지션을 잡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금액일수록 레버리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30억 같은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굳이 배수를 올릴 이유가 적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배수 없이 큰 파도를 타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플랫폼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제한이 걸려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열려 있는 곳이 많아 선택지가 넓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잡는 계산이 가능해지니 짧은 구간 단타를 노리는 분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더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잦은 매매일수록 체감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거래하는 장소와 방식에 따라 신경 쓸 포인트가 달라서 이 부분까지 비교한 뒤 해외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놓고 20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한 번 진입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튀어오르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이미 바닥에 돈을 뿌리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절대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찾는 게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 거래소를 고를 때 뭘 봐야 하느냐? 기준을 5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5기준은 하나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가 싸도 입금이 복잡하면 손이 멈추고 한국어 지원이 없으면 해결이 늦어집니다. 결국 초보일수록 전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 하나와 대표급 대형 3곳, 총 4곳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숫자를 찍어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초보를 배수를 낮게 시작하는 게 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명확합니다. A 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면
수수료 최대 할인 설정을 바로 적용하는 흐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만 해두고 끝내지 말고 할인 상태가 제대로 켜졌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매매 타이밍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거칠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봐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하락에 베팅해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롱과 숏은 서로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같은 도구의 양면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진입하고 관리하고 청산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면 어떤 장에서도 대응이 빨라집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거래량이 같이 늘면 신뢰도가 붙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 롱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의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며 상승 쪽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는 패턴이라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락 신호로 해석되면서 숏 쪽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 다음 장면에서 꺾일 확률이 커지며 숏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박 같은 소식이 돌면 시장이 겁을 먹고 가격이 빠질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쓸모가 큽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방향과 과열도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한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차트와 같이 보면 지금이 추격인지 기다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더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선택하는 게 확률 게임에서 유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 이벤트 링크까지 기가 막힌 꿀팁을 묶어두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초보가 막히는 지점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